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쓰고 계시는 GPT, 그 능력에 정말 일부만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GPT 사용법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핵심 비법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나는 이 강력 큰 도구의 잠재력을 정말 100%다 끌어내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몇 가지 기본적인 기능만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갈 여정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채팅 수준을 넘어서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프롬프트를 제대로 마스터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작업 방식을 확 바꿔줄 여러 도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와 책임감 있는 활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죠. 결과물의 수준을 한 차원 다르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 이거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질문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요. AI에게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 GPT한테 너는 지금부터 최고의 변호사야. 또는 너는 아주 유능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야. 이런 식으로 직업을 딱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AI가 그 역할에 맞는 전문 지식이나 말투, 관점까지 동원해서 훨씬 더 쓸모있고 정확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파워 유저의 핵심 기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완벽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사실 결과물의 퀄리티는 거의 여기서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왼쪽처럼 그냥 AI 장점 써줘라고 모호하게 물어보면 뭐 그냥 인터넷에 널린 일반적인 정보만 받게 돼요. 그런데 오른쪽처럼 시니어 분석가라는 역할부터 뉴스레터용 300자, 심지어 톤까지 구체적으로 딱 정해주면 이건 뭐 거의 복사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여러분의 비밀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이 키워드들을 한번 보세요. 권위적인, 친근한, 분석적인, 유머 있는 이런 단어들을 프롬프트에 살짝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AI가 내놓는 답변의 분위기나 스타일을 내 맘대로 조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정교하게 AI를 제어하고 싶다 하시면 일본에서 개발된 후카츠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잘 짜인 기획안을 AI에게 전달하듯이 모호함은 싹 없애고 명확하게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구조는 아주 간단한 3단계입니다. 1단계, AI의 역할과 최종 목표를 명령하고요. 2단계, 글자 수나 스타일 같은 세부 규칙, 즉 제약 조건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AI가 참고할 원본 데이터, 입력문을 넣어주는 거죠. 이 간단한 틀만 지켜도 결과물의 품질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정교하게 프롬프트를 짜는 게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문가들이 특정 목적에 딱 맞게 만들어둔 맞춤형 도구들 바로 GPTS가 있으니까요. 이 GPTS는요, 챗 GPT 안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 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논문을 순식간에 요약해주는 학자 GPT라든지 아니면 멋진 로고를 뚝딱 만들어주는 로고 제작자 GPT처럼 특정 작업에 완전히 최적화된 도구들이 이미 잔뜩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GPTS 중 일부입니다. 캔바를 써서 발표 자료 디자인을 부탁하거나 코드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코딩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필요한 도구를 그냥 찾아서 바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챗 GPT의 강력한 힘을 봤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쓰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거겠죠? 여기서 가장 먼저 그리고 무조건 기억해야 할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 같은 민감한 정보는 공개된 AI 도구에 입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입력된 정보는 우리 손을 떠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모든 보안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제1원칙입니다. 여러분이 나눈 대화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대화는 비밀이 아니다 라고 가정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AI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타협할 수 없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AI가 내놓은 정보는 항상 의심하고 다시 한번 사실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할루시네이션, 우리말로 하면 환각 현상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AI가 아주 그럴듯하게 심지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업무에 AI 답변을 쓸 때는 반드시 교차 검증을 거쳐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파워 유저가 된다는 건 단순히 기술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용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법적인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는 중이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미 명확합니다. AI를 만드는 회사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고요. 우리 같은 사용자들은 AI를 활용해서 만든 그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그냥 AI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이런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AI를 사용하는 목표는 여러분의 업무와 창의력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지 새로운 위험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파워 유저 플레이북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기술과 안전수칙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기대하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